블렌드 패러독스 이어서 건드리 박사의 우리 몸속의 교란 물질이 이제 항생제, 소염제까지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교란 물질로 제산제를 보겠습니다. 잔탁, 프로토닉스, 프릴로색, 넥시움 같은 제산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이 약물들은 위산의 양을 줄이는 PPI, 양성자 펌프 억제제이다. 위산은 몸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 힘이 매우 강력해서 박테리아 몇몇만이 그것을 견디고 위에서 살 수 있다. 결과적으로 당신이 삼킨 많은 박테리아가 살아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다. 장에서만 용해되도록 코팅되어 있지 않는 한 당신이 먹는 대부분의 값비싼 프로바이오틱 박테리아 제품은 위에서 살아나올 수 없다. 위산은 보통 산 구배 과정 동안 박테리아를 대장에 가둔다. 제산제. 제산제, 소염제, 또 항생제가 우리의 유익한 균들을 이렇게 희생을 시킨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위에서 나온 내용물이 장으로 더 내려가면 담과 췌장에서 나온 알칼리성 용액이 산을 점점 희석시킨다. 하지만 이것은 음식이 결장에 도달해서 산이 충분히 희석될 때의 이야기이다. 장내 박테리아는 결장에 살고 있는데 결장 내부는 저산소 환경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위산이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지 않으면 질환을 일으키는 박테리아가 제멋대로 자라나서 정상적인 장내 환경을 바꾸어 놓는다. 나아가 위산의 부족으로 나쁜 박테리아와 심지어 좋은 박테리아도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그들이 속하지 않은 소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장 내벽을 파괴해 장누수라고 불리는 증상을 유발하거나 15라는 소장 내 미생물 과다 증식을 일으킨다. 미생물이 살아서는 안 되는 소장에 들어가면 LPS와 렉틴은 당신의 순환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면역체계를 자극해 곧 다가올 LPS와 렉틴에 의한 위협에 염증으로 대항하도록 한다. 체중도 늘어난다. 신체가 백혈구와 적과 싸우는데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이다. PPI의 사용은 위산의 적절한 기능을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PPI는 위산의 생성을 중단시킬 뿐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양성자 펌프를 통해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없앤다. PPI는 혈액과 대뇌의 장벽을 통과해 대뇌 미토콘드리아를 오염시킨다. 한 연구는 이들 약물을 사용했던 75세 이상 노인 7만 4천 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위험이 44%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PPI의 사용이 같은 이유로 만성 신장 질환과 연구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콩팥이 망가지는 이유군요. 제산제를 많이 먹은
나도 20년, 30년 위장약을 먹었다면 얼마나 망가뜨려졌는가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피자를 한 조각씩 먹을 때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기관을 체계적으로 오염시켜 왔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일반 의약품은 물론 처방약들에는 2주 이상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런 약들을 삼켜왔고 그 결과 심각한 피해가 뒤따랐다. 제산제가 1980년대 처음 소개되었을 때만 해도 대단히 위험해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했다. 여기서도 같은 패턴이 보이지 않는가? 제산제의 사용은 완전히 새로운 미생물군. 보통은 위산에 의해 죽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에는 극히 생소한 이 미생물군이 정상적인 미생물을 대신해서 성장하도록 한다. 제산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 이 이질적인 미생물이 유발하는 폐렴에 걸릴 확률이 3배 높다. 이것으로도 충분치 않은가? 제산제는 단백질의 불완전 소화를 촉진한다. 렉틴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제산제가 더 많은 렉틴을 장내로 들어가게 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위산은 식이 단백질이 장에서 흡수되기 전에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데 필요하다. 노인 세대가 단백질 영양 실조 상태인 이유다. 그들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단백질을 소화시킬 위산이 없기 때문이다. 단백질이 분해되어 흡수. 위산이 없으면 그 폐해가 막심하다. 근육 감소증으로 이어진다. 사실 나이나 원인에 관계없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단백질 수치가 낮다. PPI를 자주 복용함으로써 단백질을 몸에서 흡수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란물질 4번째,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 사카린, 아스파탐, 기타 비영양성 인공감미료는 좋은 박테리아를 죽이고 나쁜 박테리아를 증식하게 해 장의 홀로 바이옴을 변화시킨다. 믿기 힘들겠지만 듀크 대학의 한 연구는 스플렌다 스크랄로스 감미료의 상품명인데 이것이 정상적인 장내 박테리아의 50%를 죽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쁜 박테리아가 장을 장악하면 수비군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메커니즘으로 체중이 늘어난다. 더욱이 여름철 익은 과일이나 가끔 벌집을 통해서나 만날 수 있었던 단맛은 신체의 겨울을 대비해 지방을 저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실제 계절이 어떻든 말이다. 우리는 1년 내내 과일과 단맛, 나는 간식으로 끝나지 않는 여름을 살고 있다. 단맛을 감지하는 미뢰는 혀 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미뢰가 존재하는 이유는 먼 선조들이 고열량 과일이나 꿀을 손에 넣었을 때 먹을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미뢰는 실제로 설탕을 맛보는 것이 아니다. 설탕 혹은 달콤한 물질 분자가 수용체에 접착되면 단맛을 느낀다. 혀에 있는 신경은 이 단맛 정보를 당신의 보상센터인 대뇌의 쾌감 수용체로 전송한다. 대뇌는 다시 당신에게 이 훌륭한 것들을 더 많이 먹으라고 독촉한다. 방금 과일나무라는
로또에 당첨되었으니 먹을 것이 많지 않은 겨울이 닥쳤을 때 성공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단 것에 폐해가 막심한 것을 봅니다. 그럼 설탕 중독의 원인은 인공적인 혹은 천연 스테비아를 생각하면 되겠다. 자, 천연 감미료의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당신의 몸은 설탕이나 칼로리가 있는 식품의 단맛, 칼로리가 없는 감미료를 구분하지 못한다. 칼로리가 없는 감미료의 분자 구조가 미래에 있는 당의 도킹 포트에 꼭 들어맞아서 진짜 설탕과 동일한 쾌감 신호를 대뇌에 보내기 때문이다. 진짜 설탕의 칼로리가 혈류에 도착하지 않아 대뇌의 포도당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지 못하면 대뇌는 썩었다고 느낀다. 대뇌는 당신이 설탕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안다. 설탕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탕이 도착하지 않으면 대뇌는 화가 나서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하려고 당신을 자극한다. 이렇게 더 많은 단맛을 찾게 된다. 체내시계에 귀를 기울이라. 감미료와 단맛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체내시계가 가진 하루 주기 리듬의 지장을 초래한다. 이는 또 다른 체중 증가를 불러온다. 어떻게? 당신의 모든 세포는 생체 시계에 따라 작동한다. 심지어 시계에 유전자라는 것도 존재한다. 시간대가 다른 국가를 여행해 본 사람은 시차증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이다. 시차증은 생체의 리듬에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다. 모든 신체의 기능은 하루를 주기로 움직이고 장의 홀로바이옴도 생체의 리듬을 가지고 있다. 보름달 주기 시계와 계절 시계도 있다. 계절 시계는 낮의 길이뿐만 아니라 계절 식품에도 지배를 받는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만 해도 단맛은 연중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과일이 익는 계절에만 연관되어 있어서 겨울이 건조한지 습한지 추운지 상관없었다. 겨울이면 음식이 적고 여름에는 많았으니까 이 때문에 연중 단맛이 나는 식품을 먹으면 그것이 과일에 의한 천년당일지라도 당신은 그대로부터 이어오는 리듬을 방해하게 되고 체중은 계속 늘어난다. 과일을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비만을 불러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인공감미료. 이게 먼저 앞에서 진통제, 제산제, 수면유도제의 대용품. 브랜드 패러독스 프로그램으로 시기를 변화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치명적인 결합물질의 공급원을 제거하고 그들을 중성의 대체물로 바꾸는 것이다. 다음 목록을 보자. 진통제는 이부피로펜, 에드빌, 알리브, 나프로신, 세레, 브렉스, 모빅 등 소염제가 있다. 친화적인 대용품은 유향이나 서양 흰버들 수피가 있다. 제산제는 잔타, 브렐로, 이런 것들, 프로토닉스, 넥시움, 이메프라졸 이런 것은 이런 친화적인 대용품으로는 롤레이즈는 당분이 적은 탄산칼슘 공급원이다. 감초 조각을 씹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면유도제, 엠비엔, 레스터릴, 루네스타, 자낙스, 친화적인 대용품으로는 시프 멜라토닌 울트라와 같은 지효성 멜라토닌을 사서 잠자리에 들기 전 3 내지 6mg 복용한다. 이렇게 천연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인공감미료의 대용품이 무엇이 있을까? 적으로서는 모든 인공감미료, 특히 사카린,
스위트 트윈, 넥타 스위트, 아스파탐, 아세설팔칼륨, 수크랄로스, 네오팜, 그리고 옥수수당, 아가베 시럽, 자당 등 모든 형태의 당이 든 청량 음료나 스포츠 음료, 단백질바를 멀리하라. 친화적인 대용품은 뭐 있나? 스테비아. 이는 스위트리프 이눌린이 함유되어 있다. 저스트 라이크 슈거, 치커리 뿌리로 만든 이런 당분이 있고, 당알코올 자일리톨이나 에리스리톨, 또 약혼 시럽, 이눌린 모두 적당량 사용해야 한다. 가스와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당알코올은 조심하자. 경고. 모든 단맛은 스테비아를 통한 단맛조차 인슐린 반응을 촉진한다. 더 많은 단맛을 원하게 만든다라는 말이다. 대체할 수 있으나 조심해 하자 이 말인데요. 이렇게 당분과 제산제, 항생제의 위험성을 말했습니다. 교란물질의 다섯 번째는 내분비 교란물질이 있다. 내분비, 호르몬 교란물질이라고 불리는 이 저용량의 에스트로겐 유가 작용제는 여러 무리로 분류된다. 플라스틱, 향이 있는 화장품, 그렇죠. 향이 있는 화장품,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금전 등록기에서 나오는 영수증에서 발견되는 화학물질, DDT의 대산물인 DDE, 이런 것들이 있네요. 살충제 린데인, 폴리염화 바이페닐, 그것이다. 이들이 우리의 호르몬 체계를 엉망으로 만든다. 미국 내분비 학회가 발표한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한 2차 성명에 따르면 이러한 강력한 작용제에 대한 노출이 인간과 실험동물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영향 중에 일부는 장기간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이 유발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비만, 당뇨, 기타 대사질환, 여성과 남성의 생식 문제, 여성의 호르몬 반응성 암, 전립선 문제, 갑상선 문제, 뇌 신경 내분비 계통의 발달 장애, 그리고 치약 때문에 살찐다고? 방부제의 대표적인 예가 통곡물 제품을 비롯한 가공식품에 사용되는 BHT이다. 몸에 좋은 통곡물 가루가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버려졌던 겨가 사용되었다. 겨의 오메가6 지방은 BHT가 없으면 산화되고 산패된다. BPA, 비스포놀 A는 가벼운 플라스틱 물병, 심지어 아기들에게 물리는 치아 발육기를 열에 견디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금속이 부식해서 내용물을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통조림 제품의 내벽에도 쓰인다. 화장품과 자외선 차단제에 든 파라벤도 같은 목적으로 쓰인다.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인 메틸 파라벤 역시 주요한 알레르기 유발 항원으로 다용도 용교 약물 처리를 보존하는 데 사용된다. 치과에서 국소마 제제로 쓰이는 노바케인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다면 용기에 메틸파라벤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는 인조식품 방부제 3차 TBHQ가 최근 늘어난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첨가제는 빵, 와플, 크래커, 기타 제과, 제빵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가공식품은 물론 견과류와 식용유에도 사용된다. 제품 속에 들어있는 TBHQ는 라벨에 표시할 필요가 없다. TBHQ의 섭취는 면역 시스템의 요체인 T세포를 자극해서
단백질을 방출함으로써 밀, 우유, 달걀, 견과류, 조개류와 같은 식품의 알레르기 반응을 자극할 수 있다. 정상적인 조건에서 T세포는 신체를 침략군으로부터 지키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하지만 TBHQ에 존재하는 T세포의 이런 정상 활동을 제한한다. 당신은 손세정제, 비누, 채취 제거제, 치약, 개인 위생품용에서 발견되는 트리클로산과 같은 항균 화학물질이 입장 피부에 좋은 미생물을 파괴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장내 환경을 바꾸어서 비만을 조장한다는 것은 아마 모를 것이다. 입안을 비롯한 이들 장소에는 정상적인 미생물이 필요하다. 입안의 좋은 미생물은 당신의 내시에 있는 화합물을 이용해 당신의 혈관을 팽창시키고 혈압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화학물질로 변화시킨다. 당신에게 민트향의 깨끗한 숨결을 가져다 주면서 입안의 박테리아를 죽이는 구강청정제의 사용은 혈압을 극적으로 상승시킨다. 당신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는데 혈압 강화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처방이 따르고 있다면 구강청정제를 당장 버리도록 하라. 손세정제와 치약에 든 트리클로산 역시 방광암을 유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암으로 발전하는 세포를 급증시킨다고 알려졌다. 다음에 슈퍼마켓에 가거든 살균제 용기에서 멀리 떨어져라. 아무도 특히 당신의 장내 미생물이 다치지 않도록 말이다.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